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편지 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한 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의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80세가 되신 최순덕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마음도 젊으신 분이죠. 그런 할머니께서 경로당에서 만난 한 남성분과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과연 순떡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남성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순떡 할머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올해로 80세가 되셨지만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걸음걸이도 또렷하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65세까지 남편 박기철 씨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이셔서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셨죠. 아이는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주 안부를 묻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 박기철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65세로 아직 정정하셨지만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충격이 정말 컸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십니까? 우리 둘이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본 가족들과 지인들은 모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할머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2, 3년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리시곤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세요 하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고 매일 아침이 그렇게 서러웠어요. 큰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노인네가 끼어들어서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보와 함께 살던 곳이라. 차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근처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걸 보면 우리 여보와 못한 얘기들이 생각나서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다니시는 경로당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할머니는 보통 오전 10시쯤 가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경로당에는 주로 70, 80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들도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 할머니들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어서 혼자 구석에 앉아만 있었는데 김복순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하면서. 김복순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보다 2살 많은 82세로 경로당의 터줏대감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격도 활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타입이었어요. 복순 할머니 덕분에 순떡 할머니도 점차 경로당 생활에 적응해 가셨습니다. 고스톱도 배우시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하시고 가끔 나들이도 함께 다니시게 되었죠.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8시 뉴스를 보신 후 9시 30분쯤 경로당으로 나가십니다. 경로당에서는 주로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건강 체조를 하시거나 가끔 탁구도 치시고 고스톱도 하십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드시고요. 오후에는 주로 TV를 보시거나 뜨개질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가끔 복순 할머니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경로당에 나가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계만 쳐다보며 하루가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싶었는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부산에 있는 큰아들이나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과 통화를 하십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배우셔서 손자, 손녀들 얼굴도 자주 보신다고 해요.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멀리 있는 가족들 얼굴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니. 우리 여보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고 해도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집에 있으면 그 외로움이 더욱 밀려왔어요.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살아계신 분들이 부러웠어요. 우리 영감이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 하면서 투덜거리시는데 저는 그런 투덜거림마저도 부러웠거든요. 가끔 경로당에서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거나 서로 챙겨가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셨다고 해요. 왜 우리 여보는 날 두고 먼저 갔을까? 둘이 함께 늙어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셔서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경로당 청소도 자원에서 하시고 다른 할머니들 심부름도 해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고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던 할머니에게 뜻밖의 만남이 찾아온 것은 바로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순떡 할머니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로당에는 처음 보는 남성분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키도 크시고 옷차림도 단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참 온화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감히 먼저 말을 걸기는 어려웠어요. 남자분이시니까 더 그렇고 복순 할머니가 먼저 그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 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이종만 할아버지는 77세로 인근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그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자녀들 권유로 이 동네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여기가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 낯선 곳이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순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종만 할아버지를 다른 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순떡 할머니에게도요. 여기 순떡이도 혼자 사시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순떡아, 인사해봐. 순떡 할머니는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종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종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참 자연스러우셨어요. 목소리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보는 좀 털털한 편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신사 같으셨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종만 할아버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특별히 교양 있어 보이셨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단풍 구경이라도 가고 싶어요. 단풍 구경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혹시 근처에 단풍 명소가 있나요? 종만 할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덕 할머니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셨어요. 순덕 어르신께서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네,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시면 이 근처 맛집도 잘 아시겠네요. 혼자 사니까 어디서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순덕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남성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신선했거든요. 그 이후로 종만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경로당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떡 할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혼자 사시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 먹어요. 큰 아들이 가끔 반찬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걱정은 해주지만 멀리 있으니까.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고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낸다는 점이 같았거든요. 종만 할아버지는 매우 배려심이 깊으셨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고스톱을 할 때면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순덕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순덕 할머니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남성을 만난 거니까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복순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에게 살짝 귀띔을 했습니다. 순떡아, 이종만 할아버지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친절하신 거죠. 아니야, 내가 봐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분명 관심 있어. 너도 나이 80인데 뭐가 부끄러워. 복순 할머니의 말에 순떡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둘 다 혼자고 서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복순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두 분을 밀어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둘이 함께 앉을 수 있게 배려도 해줬어요. 어느 날 종만 할아버지가 순떡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순떡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이후로는 처음으로 남성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니까요.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냥 친구로서 대화나 좀 하고 싶어서요. 혼자 있으니까 말상대가 그리워서. 종만 할아버지의 말에 순떡 할머니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좋아요. 첫 번째 카페 만남은 정말 설렜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가셨어요. 카페에서 두 분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종만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씀도 품위 있게 잘하시고 교양도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보람 있었죠. 순떡 어르신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살았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도우셨으니까요. 종만 할아버지는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해주셨어요. 15년 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한 분이시네요. 강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거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도 10년째 혼자인데 가끔 너무 외로워서 힘들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순떡 할머니는 이분이 정말 자신을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셨어요. 종만 할아버지는 정말 세심하셨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알아맞히셨고 항상 먼저 배려해 주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순떡 어르신이 좋아하신다던 호두과자 사왔어요. 혹시 무릎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걸어도 돼요. 이런 배려들이 순떡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남편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복순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경로당 분들도 두 분의 관계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시다니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보기 좋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순떡 할머니에게는 가끔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순떡 어르신, 혹시 따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 하나랑 약간의 예금이 전부주 아파트는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자가예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거라. 이런 대화 후에 순덕 할머니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실까 하고요. 하지만 곧바로 종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런 거였구나. 순떡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은행은 어디를 쓰는지, 자식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자꾸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순떡 할머니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알게 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종만 할아버지가 순덕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종만 할아버지가 고급스러운 카페로 안내해 주셨거든요. 순떡 어르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르신을 알게 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종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떡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정말인가요? 네, 15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80세와 77세의 늦은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고백 이후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연인 사이가 된 거죠. 종만 할아버지는 더욱 세심하게 순떡 할머니를 챙겨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주시고 경로당에서도 항상 함께 계셨어요. 순덕이 잘 잤어요? 네, 선생님도 잘 주무셨어요? 어르신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기분 좋아져요.
이런 달달한 대화들이 순떡 할머니에게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경로당 분들도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어요. 어머, 순덕이 요즘 얼굴이 확 밝아졌네. 그러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다르구나. 종만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순덕이한테 딱이야. 선물과 정성. 종만 할아버지는 틈틈이 순떡 할머니에게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순떡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카네이션을 한 송이 가져오셨고, 또 어느 날은 할머니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요즘은 노인네도 인터넷 쇼핑을 해야 한다더군요. 제 이름까지 새겨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가 좋아해 주니까 저도 기뻐요. 종만 할아버지는 또한 순떡 할머니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혈압약 챙겨 먹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까지 함께 가주셨어요. 오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파스 하나 사왔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복순 할머니를 비롯한 경로당 분들은 두 분의 관계를 보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순덕이 정말 복받았다. 저런 좋은 남자분을 어떻게 만났지? 종만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 교양도 있고 정성도 많고 우리도 저런 분 없을까? 하하.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맞아. 너무 성급하게 믿으면 안 돼.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떡 할머니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종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면 그런 의심들이 사라졌어요. 순덕 할머니는 고민 끝에 부산에 있는 큰아들에게 종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왜 이상해?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요. 어떤 분이세요? 순떡 할머니는 종만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직 교사였고, 부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인품이 좋은 분이라고요. 그래도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뭘 조심해? 너희 아버지 떠나보내고 1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좋은 분 만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걱정스러운 반응에 순떡 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종만 할아버지는 이런 걱정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걱정하죠. 저도 제 자식들한테 말하면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천천히 인정받으면 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셨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종만 할아버지는 순떡 할머니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기도 했고 순떡 할머니도 종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집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정리정돈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순떡이 집처럼 따뜻한 느낌은 없지만 아니에요. 선생님 성격이 다 보여요. 꼼꼼하시고 세심하신 것 같아요. 종만 할아버지 집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책도 많이 있었고 화분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역시 교사 출신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종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순덕이,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 볼까요? 결혼이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고 서로 좋아하는데 같이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순덕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종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에 순덕 할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도 두 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봄나들이도 함께 가시고 단체 여행도 함께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서도 모범 커플로 통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어울리셨거든요. 순덕이 정말 좋겠다 저런 분을 만나서 나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선생님이 진짜 순덕이를 아껴주시는 게 보여 눈빛이 달라 순덕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순덕 할머니에게 첫 번째 경고가 온 것은 뜻밖의 곳에서였습니다.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박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덕 씨,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파트가 좁으니까 금방 소문나죠. 그런데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주변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남자분, 혹시 이종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맞는데요. 왜요? 우리 딸이 복지관에서 일하거든요.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할머니들하고 사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종만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순덕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남구에 사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이종만이라는 분 아세요?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 알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사실 저도 그분과 작년에 6개월 정도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네. 최근에 제 친구를 통해서 그분이 다른 분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그게 순덕 씨가 아닌가 해서 김정자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순덕 씨처럼 혼자 사는 과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종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들로 자신을 속였는지, 마지막에는 병원비가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형편이라 못 빌려준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김정자 할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순덕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세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피해자분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에 사는 허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네, 이종만이요? 아, 그 사람 저도 작년 봄에 만났어요.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서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마지막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노원구에 사는 오순심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한테서 500만 원이나 가져갔거든요. 순심 할머니는 실제로 돈까지 빼앗긴 경우였습니다. 아들 수술비가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줬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교사 출신이라며 교양 있는 모습 연출 부인을 먼저 보냈다며 동정심 유발 6개월 정도 진심 어린 연애 진행.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 정보 캐내기 거절당하거나 목적 달성하면 바로 사라지기. 순떡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복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가 순떡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떡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종만 그 사람 말이야.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복순 할머니는 최근에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제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경로당 앞에서 또 다른 할머니랑 친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네. 너무 이상해서 뒤따라가 봤는데 그 할머니한테도 똑같은 식으로 말을 걸고 있었어. 혼자 사시나요? 저도 혼자 살아서 이런 식으로. 복순 할머니의 말에 순떡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로당에서도 자꾸 다른 할머니들한테 개인정보를 캐묻더라고. 집은 어디 사는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순떡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만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이종만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백이동 503호라고 했는데 503호는 김영철 씨가 사세요. 올해 65세 되시는 분인데 혹시 그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아파트 주소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순떡 할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종만 할아버지에게서 평소처럼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순떡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의 진짜 정체가 뭔가요? 이름도 거짓이고 주소도 거짓이고 저 말고도 다른 할머니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귀고 있다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종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 들켰구만. 그 한마디에 순떡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들켰구만. 종만 할아버지. 아니, 그 사기꾼의 변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순떡 할머니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재미있게 놀았잖아요. 전화 너머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온화하고 품이 있던 이종만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재미있게 놀았다고요? 제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말씀이에요? 아, 참. 할머니 혹시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모자라거든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순떡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름은 이종만이 아니라 박성호 가명 62세였습니다. 전직 교사도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였어요. 이 남자는 이미 3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연애 사기를 쳐온 상습범입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성호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그의 범행 수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1단계 타겟 선정.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 노인 파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위주로 선별.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우선 순위. 2단계 접근 및 신뢰 구축. 새로 이사 온 것처럼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접근. 교사 출신이라 거짓말하여 신뢰감 조성. 부인을 먼저 보냈다는 설정으로 동정심 유발. 3단계 관계 발전. 6개월 정도 진심 어린 연애 연기. 생일 선물, 정성스러운 배려로 완전히 믿게 만들기. 점차 개인정보 캐내기 재산, 가족관계 등. 4단계 금전 요구. 병원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 요구. 거절하거나 의심하면 즉시 관계 정리. 성공하면 계속해서 더 큰 금액 요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성호의 다른 피해자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총 8명의 할머니가 피해를 당했고 총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 강남구 78세. 6개월 동안 정말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더니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끊겼어요. 허영숙 할머니 송파구 75세.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200만 원을 줬어요. 한 달 후에 연락해 보니까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순심 할머니 노원구 80세. 아들 수술비가 급하다면서 울면서 부탁하길래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연기를 보고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마포구에 사는 장순옥 할머니 83세였습니다. 무려 1,200만 원을 빼앗겼어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같이 살 집을 보러 다녔어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정말 바보같이 믿고 줬죠. 박성호의 생활 패턴. 경찰 조사 결과 박성호는 이런 사기로 번 돈으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평일에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생활이었습니다. 할머니들한테는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또한 여러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각각 다른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종만 전직 교사 77세, 김동수 전직 공무원 75세, 최원호 전직 회사원 73세. 각각의 신분에 맞는 가짜 신분증과 명함까지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안 순 떡 할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8개월 동안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군요. 저의 순수한 마음을 1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이렇게 더럽게.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로워 보였나요? 그렇게 쉬운 상대로 보였나요? 남편 떠나보내고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게 그렇게 우습게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가장 분노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용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보다도 제 마음을 이렇게 더럽게 이용당한 게 제일 분하고 억울해요.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할머니는 박성호에게 돈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다른 누구보다 컸습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속아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그만큼 컸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성호에게는 실제로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지 30년 된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자식들도 모르게 이런 사기를 쳐왔던 거죠. 부인 김영애 씨 58세는 남편이 체포되고 나서야 남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낮에 경로당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노인분들께 교육 봉사를 한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김영희 씨는 남편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김영희 씨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체포된 박성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들을 좋아했어요. 사랑도 진짜였고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할머니들의 개인정보 메모장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순떡 할머니 메모. 아파트 자가 소유시가 4억 추정. 예금 약 8천만 원 추정. 아들 2명 부산, 미국 마이너스 연락 빈도 낮음. 성격 외롭고 순진함, 의심 없음. 공약법 진실한 사랑 어필, 결혼 제한 후 동거 유도. 이런 식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정보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 관리하듯이 말이에요.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순떡 할머니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뭉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또 다른 할머니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할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을 반드시 혼내줘야 해요. 순떡 할머니의 제안으로 피해자 8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연세가 가장 많은 장순옥 할머니가 회장을 맡고 순떡 할머니가 총무를 맡았어요. 우리 나이 합치면 600살이 넘어요. 60대 사기꾼 한 놈 혼내주지 못할까요? 할머니들은 생각보다 훨씬 당찼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예전과 달라서 인터넷도 하시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세요. 할머니들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추가 증거 수집. 복순 할머니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박성호가 다른 경로당에서도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수도권 각 지역의 경로당을 직접 돌아다니며 박성호의 사진을 보여주고 제보를 받았어요. 혹시 이런 남자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15곳의 경로당에서 목격 증언이 나왔고 추가 피해자 12명이 더 발견되었어요. 2단계 언론 제보. 순심 할머니의 딸이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널리 알려져야 다른 할머니들이 조심하시죠. 몇 개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연애 사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어요. 3단계 시민단체 연대. 할머니들은 노인 인권 보호 단체와도 연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거죠. 박성호의 부인 김영희 씨의 선택. 박성호의 부인 김영희 씨는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속아서 산 셈이에요. 할머니들이 당하신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김영희 씨는 남편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집에 할머니들 사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들도.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박성호가 집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들으며 웃고 있는 음성까지 있었어요. 하하, 이 할머니 정말 순진해.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음성들을 들은 할머니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고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YTN 뉴스. 수도권 경로당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연애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총 20명,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일보. 외로운 할머니들 상대로 황혼 연애 사기.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KBS 추적 60분 특집. 당신의 할머니는 안전한가? 마이너스 노인 대상 연애 사기의 실태.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더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사기죄와 정신적 피해를 가한 모욕죄였어요. 재판정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피해자 대표로 의견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이 저희에게서 돈을 훔쳐간 것보다 저희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힌 것에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80살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는데 그 소중한 감정을 이렇게 더럽게 이용당했다는 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훔친 도둑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짓밟은 악마입니다. 순떡 할머니의 진술에 재판장과 방청객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박성호는 최후 변론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할머니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이 진짜 사랑했다면 왜 20명이나 되는 할머니들과 동시에 연애를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할머니들의 개인정보를 마치 상품 목록처럼 메모해 두었습니까? 결국 박성호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진짜 복수는 재판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사회적 매장. 할머니들은 박성호의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연애사기꾼 박성호를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거죠. 2. 직장에서 퇴출. 박성호가 출소 후 취직한 회사에도 할머니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박성호는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3. 동네에서 퇴출. 박성호의 집 근처 아파트 게시판에도 할머니들이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연애 사기꾼이 살고 있습니다라고요. 4. 가족 해체. 가장 큰 타격은 가족의 해체였습니다. 부인 김영희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들도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같은 성씨를 쓰고 싶지 않아요. 큰아들은 성씨를 바꿨고 딸은 시댁 성씨로 개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순떡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20명이나 생긴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자매 같아요. 한 놈한테 같이 당했으니까. 할머니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또한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킴이단 결성.
순떡 할머니를 단장으로 해서 각 지역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연애 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황혼 연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제작. 갑자기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조심. 개인 재산이나 가족 관계를 자꾸 묻는 사람 의심. 6개월 이내에 돈 관련 요구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의하기.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기. 복순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순떡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순떡아, 내가 이런 일 당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내가 먼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눈이 멀어서 못 본 거죠. 복순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가 다시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순떡 할머니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외로움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구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이제 연애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 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80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편 박성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할머니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로 인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도 할머니들이 먼저 와서 알려요. 여기 연애 사기꾼 온다고. 결국 박성호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도망갔지만 할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전국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제야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끈질기고 집요해요. 박성호의 이런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순떡 할머니의 가족들도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큰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할 일도 많아서 바빠. 미국에 있던 작은아들도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 더 자주 갈게요.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인 대상 연애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사기죄로만 처벌받았는데 이제는 노인학대제도 함께 적용받게 되었어요.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연애 사기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전담 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십니다. 그 후 7시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고 8시부터는 온라인으로 영어 공부를 하세요. 오전 10시에는 경로당으로 나가시지만 이제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남자 만나시면 조심하세요. 순떡 할머니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교육이니까요. 오후에는 노인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할머니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순떡 할머니가 단장을 맡고 있는 할머니 지킴이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부가 만들어졌고 회원 수도 500명이 넘어요. 할머니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면 즉시 전국으로 전파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해. 박성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소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다만 가끔씩 전국 각지에서 박성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할머니 지킴이단이 즉시 출동해서 확인합니다. 박성호든 아니든 할머니들 속이려는 놈은 절대 용서 안 해. 순떡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어요. 80살이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는 충분히 확인해야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똑똑해요. 여러분, 오늘 최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80세 할머니의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밀하고 악랄한 연애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기꾼 박성호가 아니라 그에게 당당히 맞서 싸운 할머니들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을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할머니들은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려주세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로운 노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행위는 더욱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녁 7시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